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암 전문의 이국종입니다. 30년간 중환자실과 암병동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제가 오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온 김순철 씨, 60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골프 치고 술 한잔하며 건강하게 지내셨죠. 그런데 회사 소변검사에서 아주 작은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억지로 붙잡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신장암이었습니다. 김순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암이 생겼습니까? 이게 바로 암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몸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박미영 씨, 57세 여성분이었는데요. 단순히 두통이 잦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이겠거니 했는데 혹시 몰라서 뇌 MRI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뇌혈관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시한폭탄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대로 방치했다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제 진료실에서 매주 일어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검진 하나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55세가 넘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 자체가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단순합니다. 5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검진, 그리고 돈을 아끼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여러분이 어떤 검사를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는 미뤄도 되는지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현실적인 조언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55세 이상의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교수님,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만 받아도 충분합니까? 제가 드리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위내시경, 대장암 분변잠 혈검사, 간암 초음파, 유방 촬영 등 핵심적인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간, 신장,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상태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국가검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은 최근에 진료실에서 만난 정현수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분으로 매년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가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자고 권했더니 2cm 크기의 선종성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뒀다면 5년 후에는 대장암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2세 여성분 이순자 씨였습니다. 국가검진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는데 가족력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 결과 1cm 크기의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즉 국가검진은 밑그림입니다. 여기에 색을 채우는 작업, 즉 추가 맞춤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은 나이 자체가 이미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무료 검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가검진의 또 다른 한계는 개인의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력, 생활습관, 기저질환 등 개인차가 큰데도 획일적인 검사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력이 30년인분과 비흡연자가 같은 흉부 X선 검사만 받는다면 흡연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검진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반드시 받으시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맞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묻습니다. 교수님, CT가 좋아요? MRI가 좋아요? 초음파는 어떻고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다르다. 이제 초음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는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고 간 담낭 신장 갑상선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는 작은 종양까지 찾아낼 수 있어서 간암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담석이나 신장 결석도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음파의 한계도 있습니다. 공기가 있는 곳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폐나 대장 같은 부위는 초음파로 검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사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경험이 많은 의사나 검사사가 해야 정확합니다. 이제 CT는 방사선을 쓰지만 단 몇 분 안에 폐간 복부 같은 큰 부위를 통째로 훑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설량 PET-CT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1cm 이하의 작은 폐결절까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강병호 씨라는 62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40년간 하루 한 값씩 담배를 피우셨는데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설량 PET-CT에서 8m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됐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었습니다. 수술로 완치됐죠. 만약 흉부 X선만 찍었다면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T의 단점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선량 CT 기술이 발달해서 방사선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조영제를 쓸 때는 알레르기나 신장 기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MRI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높지만 그만큼 정밀합니다. 특히 뇌 MRI는 뇌졸중, 치매, 동맥류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어서 안전하고 연부 조직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뇌 MRI로 발견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세 여성 최경희 씨였는데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탓이라고 했지만 뇌 MRI를 찍어보니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초기 단계였죠.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MRI의 단점은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렵다는 점과 심박동기나 금속 보형물이 있으면 검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검사 시간이 30분 이상 걸려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넓게는 CT, 안전하게는 초음파, 깊게는 MRI. 검진은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검사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없습니다. 목적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 이상에서는 위암과 대장암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시경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위내시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제공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나 위험 병력이 있으면 매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박정민 씨라는 56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위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작년까지는 단순 위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에서 위각부에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1.5cm 정도였는데 내시경적 절제술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2년마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암이 더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내시경을 받기 전에는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합니다. 물도 4시간 전부터는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은 새벽에 물 한 모금으로 드셔도 되지만 당뇨약은 금식하는 동안 드시면 안 됩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것인지도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면 내시경은 편하지만 검사 후 하루 종일 운전을 못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의식하 내시경도 많이 좋아져서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더욱 중요합니다. 50세 이후 반드시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정상이라면 허미댁 울 10년마다 용종이 나오면 3년마다 권장됩니다.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세 여성 김영숙 씨였는데 평생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변이 가늘어지고 잔병감이 있다고 하셔서 대장 내시경을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S상 결장에 2cm 크기의 선종성 용종이 있었고 바로 제거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이미 일부가 암으로 변하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몇 개월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대장 내시경 전 준비가 번거롭긴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전날부터 저자녀 시기를 하고 장 청소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작은 병변을 놓칠 수 있거든요. 장 청소약 복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30분 간격으로 나눠서 천천히 드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실온 정도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구토가 날 것 같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마시세요. 내시경은 두려운 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10년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많은 환자들이 내시경을 미뤘던 지난 선택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한번 제대로 받으면 오랫동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보통 5보 10년이 걸리거든요.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면 대장암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검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조기 발견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특정 암에 걸린 분이 있다면 그 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10년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위내시경을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도 필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조성호 씨라는 52세 남성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40세부터 매년 위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올해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적 치료로 완치됐죠.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45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5년 일찍 시작하는 거죠. 또한 정상이어도 3, 5년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분들은 40세부터 매년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방 MRI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암 가족력이 있거나 B형 간염, 청간염 보유자라면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암은 진행이 빠른 편이라서 1년에 한 번으로는 놓칠 수 있거든요. 폐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특히 흡연자라면 저선량 PET-CT를 매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철수 씨라는 58세 남성분이 있었는데 형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 금연을 하셨지만 불안하셔서 매년 PET-CT를 받으셨습니다. 금연 5년 후에 7mm 결절이 발견됐는데 다행히 조기 폐암이어서 수술로 완치됐습니다. 심혈관 질환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 중에 5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으셨다면 고위 험군입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뇌, MRI, MRA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서 가족력까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 초음파를 매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린 편이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언제 진단받으셨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흡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췌장암, 신장암, 식도암 등 여러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현재 흡연자는 물론이고 과거 흡연자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피우셨거나 현재도 흡연 중이시라면 저설량 PET-CT를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방광암 조기 발견을 위해 소변세포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윤대성 씨라는 59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30년간 하루 2갑씩 피우다가 5년 전에 금연하셨는데 저설량 PET-CT에서 1.2cm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었고 수술로 완치됐습니다. 금연 후에도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 습관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 식도암, 대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소주 2잔 이상을 20년 넘게 마셔온 분들은 간 기능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하고 복부 초음파도 6개월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강령화까지 진행된 분들은 34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암은 강경화 환자에서 연간 35% 정도 발생하거든요. 비만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한 분들은 대장내시경을 더 자주 받으시고 여성분들은 부인과 검진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좌식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과 대장암의 위험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부하 검사나 심장 초음파를 고려해 보세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위암과 대장암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더욱 철저히 받으셔야 합니다. 직업적 노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면, 라돈, 중금속 등에 노출된 직업을 가지셨다면 해당 부위의 암 검진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면에 노출된 분들은 흉부 CT를 더 자주 받아야 하고 중금속에 노출된 분들은 신장 기능 검사를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호르몬 사용 경험도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유방검진과 부인과 검진을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감염 병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B형간염, 청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이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의 위험 요소입니다. HPV 감염은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죠. 이처럼 생활습관과 과거 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별 맞춤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검진보다는 자신의 위험 요소에 맞는 검진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환자분들이 늘 물어보십니다. 교수님, 결국 어떤 검사는 꼭 해야 하고 어떤 건 안 해도 됩니까? 검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55세 이상 필수 기본 세트는 이렇습니다. 혈액 소병엄사, 복부 초음파, 위대장 내시경, 흉부 엑스레이 또는 PET-CT입니다. 흡연자라면 PET-CT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본 세트만으로도 주요 암의 80%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35, 50만 원 정도로 생명을 지키는 투자치고는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보완검사를 추가합니다. 뇌 MRI나 MRA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협심증, 부정맥 경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유방 전립선 초음파는 해당 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정상으로 나온 CT를 매년 반복하는 것, 증상도 위험 요소도 없는데 하는 심장 초음파, 무분별한 PET-CT 등입니다. 이런 건 돈 낭비이자 몸에 부담만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남성 한민수 씨께서 작년에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으셨는데 1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장 내시경은 빠져 있고 필요 없는 PET-CT가 들어있었어요. 올해는 제가 맞춤 검진을 설계해 드렸더니 60만 원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검사들을 다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검진비를 줄이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검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병엄사, 위내시경, 유방촬영 등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나눠서 받으세요. 모든 검사를 한 번에 하면 부담스럽고 결과도 제대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셋째, 검진 결과를 잘 보관하고 활용하세요. 작년에 정상이었던 검사는 굳이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CT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2, 3년 후에 다시 해도 됩니다. 넷째, 증상이 있을 때는 검진이 아닌 진료를 받으세요.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있는데 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면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섯째, 직장 건강검진을 잘 활용하세요. 많은 회사에서 임직원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줄이십시오. 비싼 검사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검사를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위험 요소에 맞는 핵심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진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받고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이상 소견이 나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혈액검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검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인데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면 술을 많이 마셨거나 약을 복용했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송기철 씨라는 57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2배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검진 전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셨더군요. 한 달 후에 재검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상 수치가 나온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간 수치,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등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소변검사에서 잠혈이나 단백뇨가 나오면 비뇨의학과나 신장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염증일 수도 있지만 신장질환이나 방광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영상검사 결과도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초음파에서 낭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낭종은 양성이고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복합성 낭종이나 크기가 계속 커지는 낭종은 추적 관찰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CT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결절의 경우 크기와 모양에 따라 추적 관찰 기간이 달라집니다. 5mm 이하의 작은 결절은 1년 후에 추적하면 되지만 1cm 이상이거나 모양이 불규칙하면 더 빨리,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에서 발견되는 혈관종이나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종은 대부분 양성이라서 크기 변화만 추적하면 되고 지방간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결과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 자주 추적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적기간이 달라집니다. 작은 증식성 용종은 5년 후에 추적하면 되지만 선종성 용종이 여러 개 있거나 크기가 크면 3년 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적절한 진료과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내분비내과, 유방종고에는 외과나 유방외과, 전립선 이상은 비뇨의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검진 결과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매년 비교해보면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고 새로운 병원에 갈 때도 과거 기록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요즘은 전자 파일로 받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잘 정리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상 소견이 나와도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검진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55세 이상이라고 해도 55세와 75세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질병이 다르고 기대여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5세에서 64세 연령층은 암 검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되는 암들이 치료 성과가 가장 좋고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특히 이가 연령대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으로 바쁜 시기라서 검진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조기암이 가장 많습니다. 65세에서 74세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흡연력까지 있다면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뇌 MRI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골다공증 검사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서 골절 위험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기능적 평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질병을 찾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인지기능평가, 낙상 위험도 평가, 영양상태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검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적극적인 검진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여성 이정숙 씨께서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혈변이 나와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대장암이 발견됐는데 나이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전신 상태가 좋아서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82세 남성 박종수 씨는 여러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거동도 불편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습적인 검사보다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관리가 더 적절합니다. 연령대별로 검진 주기도 달라집니다. 55세에서 64세는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65세에서 74세는 기저질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가족력, 기대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70세라도 건강한 70세와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70세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진을 제대로 받으려면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당일에만 신경 쓰고 전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데 이것이 검진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검진 전 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미리 정리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은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은 검진 전에 중단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받으세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내시경 검사 전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함부로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검진 전날에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근육 손상으로 인해 근육효소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심근경색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검진 2-3일 전부터는 평소보다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를 고려해서 검진 날짜를 잡으세요. 생리 중에는 소변검사와 부인과 검진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생리가 끝나고 3-4일 후가 가장 좋습니다. 검진 당일에는 가능한 한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세요. 금속 장신구는 X선이나 MRI 검사에 방해가 되니 미리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니큐어도 산소 포화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한 색은 피하세요. 검진 중에는 검사자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특히 내시경 검사 때는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너무 긴장하면 검사가 어려워지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불편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말씀해 주세요. 조영제, 알레르기나 폐쇄공포증 등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내시경 후에는 1-2시간 정도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특히 조직검사를 받았다면 하루 정도는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CT나 MRI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조영제를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해당 진료과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검진 결과는 잘 보관하고 정리해 두세요. 매년 비교해보면 건강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고 다른 병원에 갈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정상 결과가 나왔다고 안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검진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관리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입니다. 작년 검진 결과와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하세요. 가족력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언제 진단받으셨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요소 평가입니다.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검진 계획 수립입니다. 국가검진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위험 요소와 가족력에 맞는 추가 검사를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60세 남성으로 20년간 흡연하고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면 국가검진에 더해서 저설량 PET-CT와 매년 위내시경을 추가해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도 5년 전에 받았다면 올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 계획입니다. 검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술은 적정량을 지키세요.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내가 적당합니다. 운동은 주 3에서 4회 30분 이상 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식사는 짜지 않게 싱겁게 드세요.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는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혈압, 혈당, 체중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마트워치로도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것이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진과의 소통입니다. 주치의를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상담받으세요. 궁금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저는 가족력이 있는데 뇌혈관 검사를 더 해야 합니까? 저는 흡연자인데 PET-CT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과의 건강정보 공유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검진 결과는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족력은 유전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건강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올해 검진을 잘 받았다고 내년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을 들여서 지킬 수는 있습니다. 검진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이 생긴 후의 치료비와 비교하면 검진비는 정말 작은 투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암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들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완치할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68세 남성 최덕수 씨는 등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폐암이 뼈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2년 전에 기침이 계속 났는데 그냥 감기려니 했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그때 PET-CT를 한 번만 찍었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초기에 암을 발견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55세가 넘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 자체가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비싼 검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위험 요소에 맞는 검사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년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국가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집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만큼은 늦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이국종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